재미있는 교실, 사랑이 넘치는 학교, 광주 삼육초등학교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교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김성리 교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부모 총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한 해에도 학부모님과 잘 협력하여서 우리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므로 행복한 학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후원하는 학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순서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희망과 또 의지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청일 교장 선생님의 학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27일 오후에 양림동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20여 년 생활하다가 들어온 친한 친구와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전에도 몇 번 둘러본 적이 있지만 전에는 미처 보지 못하던 의미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께서 물으셨다. 모두들 물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순영이는 봄이 된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눈이 녹으면 당연히 물이 되기는 하지만 봄이 된다고 답하는 순영이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당연한 대답이 아닌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영감적인 답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도 보았습니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박형준 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보다 가족들의 안위와 살림살이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 못지않게 애를 쓰시는 어머니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림동에서 가장 높은 언덕을 올랐더니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광주에 오셔서 선교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셨다고 비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 삼중의 모든 가족들도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순영이가 말한 봄날 가족들과 함께 양림동 투어와 함께 선교사 묘지를 꼭 둘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절반의 학부모님들과는 마스크 벗고 인사도 못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1, 2,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하루에 수십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 학교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급도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몇 분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학교에 근무 중인 김성리 교감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는 올해 8월이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시도록 돕겠습니다. 작년에 부임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성 수업을 하시는 김성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4년째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 설경섭 실장님입니다. 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능력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저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람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7년째 교장을 하고 있는 문청일입니다. 교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보다 지나온 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보 교장의 티를 벗어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초보인 양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교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도 작년 가을에 문을 연 하늘정원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플라밍고 셀릭스 4그루 중에서 한 그루가 고사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토끼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애완토끼라고 해서 쭉 작고 귀엽게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덩치가 큰 토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한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올라가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천국인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면 우리 학부모님들을 초대해서 담소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집 뒷뜰에는 2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버즘나무가 있어요. 그 버즘나무 위에 널따란 널빤지를 올려놓고 우리들의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널빤지 한쪽에는 나무로 된 사과상자를 놓아 책이나 인형을 얹어 놓았어요. 우리들은 날마다 아지트에 올라가 놀아요. 오늘 학교 갔다 돌아오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마당에서 훌쩍이고 있고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예지야, 무슨 일이니? 엄마는 어디 가시고? 예지가 손가락으로 나무 위를 가리켰어요. 얼른 버즈나무 위 아지트를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자 엎드려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엄마가 보였지요. 동시에 아지트 한쪽에 있는 편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파업 중, 청소, 요리, 빨래 등 집안일은 모두 안함. 엄마는 파업 중이라는 동화의 일부입니다. 이 동화 작가는 우리 학교에 2학년 소망반 담임으로 오신 김희숙 선생님입니다. 김희숙 선생님은 지금까지 동화집을 15권 출판한 유명한 동화 작가이십니다. 이번에 김희숙 선생님을 비롯하여 좋은 분들을 우리 학교에 모시게 되어서 교장인 저로서는 퍽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래희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교장, 그리고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저는 올해도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 관심과 응원,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학급 모임이 의미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 시간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으로 청렴교육, 교권보호교육, 학생인권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각 학급 밴드에 완료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반칙과 특권 마침표, 변화의 시작.
선생. 먼저 경험한 삶을 알려주는 사람. 아이들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할 교사가 교권 침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있고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학부모에게는 교육권이 있듯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즉 교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권이 보호된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교권의 보장은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아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교권이 침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가능할까요? 교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교육 과정을 편성할 권리, 교육 방법을 결정할 권리, 학생을 지도, 징계, 평가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란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언론 등에 의해 이러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제한되는 것을 말하며 2016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교권 침해 건수나 악성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교원을 향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물론 상해, 폭행 등 신체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협박과 강요, 성적 처리, 생활 지도 등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 및 과도한 민원 제기 등은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모든 관여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가 열리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화해와 치유, 교육적 성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 주세요. 전화보다는 면담 시간을 예약하고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 오해 없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아픈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수 없듯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권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존중과 배려, 신뢰와 소통이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듭니다. 함께해요. 교권 보호. 우리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어리다? 미숙하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동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이고 자신만의 생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1989년 유엔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을 위한 모든 결정과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존권.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며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안전한 가정에서 머무르며 쉴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권. 모든 아동은 학대와 폭력, 유기, 전쟁, 차별, 노동 등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는 적절한 보살핌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달권.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기며 생각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권.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관점을 가지고 성장하는 존재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리를 존중받은 아동은 행복한 미래를 그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 권리. 우리 모두가 아동 권리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우와, 나 잡았다, 큰 거. 야, 너 왜 두 번 쳐? 엄마가 먼저 아니거든? 야. 너네 또 싸우면 혼난다고 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체벌은 아이가 스스로 마실 거야?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뭐야? 일주일 동안 깬 금지야.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아이에 대한 정수가 이게 비난은 뭐야? 자존감을 뭐라고 떨어뜨릴 하는 수 거야?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여워. 이거 SNS 올려야겠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자칫 우리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공주. 잘 놀고 있어? 엄마.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관심이 부족할 경우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건강한 신체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안 보이시나요? 아이들의 행동에 주민하세요.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만일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계획은 있지 않은지, 만일 어떤 행동을 시도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성을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말이 배부른 소리거나 푸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있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든지 어느 순간 자살을 감행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나 징조가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청소년의 자살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부모님의 노력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부.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같이 놀고 싶다. 내 아이를 남보다 앞서 선행학습 시키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하고 고등학교 입시 및 대학별 고사도 선행 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주말에는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행복한 제때 학습. 처음 한 발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약속.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괴롭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학교폭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학교폭력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폭력입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는 물론 우리 아이를 강제로 감금하거나 약취 유인하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요즘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단체 카톡방에서 한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름만 쏙 빼고 누구나 그 친구의 이야기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저격글을 게시하기도 하죠.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사이버상의 예절 지도를 다 해주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친구가 수치스러워할 만한 소문을 내는 것도 그 얘기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범죄가 된다는 것을 꼭 지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폭력입니다. 친구의 신체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는 행위, 저장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친구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요즘에는 SNS상에 성희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SNS상으로 말과 글을 전송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뺏고 갚지 않거나 여럿이서 한 친구를 따돌리는 것, 이것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생각보다 다양하고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이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일상 속에 학교 폭력이 얼마나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평소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아이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해 소갈이를 하고 있다면 집에서의 행동도 조금씩 변할 텐데요. 과연 피해 학생은 집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만약 우리 아이의 행동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알아차린 작은 신호 하나가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가 혹시 가해자는 아닐까요? 가해 학생 징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지고 외출하는 이유를 둘러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면, 친구한테 받았다며 못 보는 물건들이 생기거나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다면요. 용돈이 더 필요하다며 점점 더 큰 용돈을 요구한다면요. 특히 손이나 팔에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가해 징후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섣불리 아이를 꾸짖으시면 아이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우리 아이가 정말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내 아이의 잘못과 아이가 잘못한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고 아이와 함께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117에 상담해 주세요.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먼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조사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의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 학생 측의 용서로 상호 화해가 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출석 정지, 특별교육,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 및 전교 학부모회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학교를 위해서 힘써주실 귀한 분들입니다. 김성리 교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입후보 등록 기간은 3월 16일부터 18일 3일간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는 4명의 학부모님이 입후보하였고 입후보자 수와 위원 정수가 같아서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입니다. 정수 이내인 경우로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학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박진영, 육소망 이승민 어머니, 손성진, 육소망 손지율 아버님, 심재영, 사사랑 심예림 아버님, 임유진, 오사랑 기영탁 어머님입니다. 2022학년도 전교 학부모 임원 명단입니다. 회장에 명미나, 육사랑 이가원 어머니, 부회장에
박미라 용미듬 문세영 어머니, 오민정 용미듬 박성준 어머니, 감사의 정정화 육소망 김민건 어머니입니다. 이상입니다. 본교 교목이신 김성균 목사님의 기도로 2022학년도 학교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광주 삼육초등학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스러운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희망을 품고 꿈을 키우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학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보낸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